참, 이거 내가 원래 아직 강의하기 전에 이거부터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시일. 아니, 30. 참. 360 곱하기 360 곱하기 맞나? 12 아니다. 12 아닌데 360 곱하기 12 30은 30일 360 곱하기 16 12달 뭐 이상하다. 아니 4320이 아니라 30일 한 달 12달 360 곱하기 30 아닌가? 혹시? 33 368 맞지? 내가 왜 30 1080이 되는 거죠? 7,000이 되고 그 다음에 1080에다가 곱하기 1년 12달 해야 되겠죠? 다시 10 세자는 또 이러냐? 원의 운세. 소강별 그거. 예, 원의 운세. 네네네. 그 10800 곱하기 30 10 맞나요? 30 12대 12대 1시 12월 1일에 30일 30 갖다 곱해야 되고 12대 하면은 128,600 이렇게 되나요? 12만 9,600 12만 9,600 자, 요거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자 60쪽 같이 보도록 하죠. 60쪽 이제 중간에 그 중문 보면은 자 관도컨대 자 도를 묻건대 자 문이군요. 문도 수무문이라 그죠? 수무문한데 오 종일 언지라도 불리오 시는 하야오 그랬습니다. 누가 물어봤네요. 자, 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 문자 글자는 없지만은 내가 종일토록 여기 앉아서 떠들어도 얘기하더라도 바로 이것을 이 원도나 방도의 이치를 넘어서지는 그저 떠나지는 못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했더니 선천도 금소 백길사자죠. 사자는 시의 일지운으로 언지니 자 지금 선천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그린 것은 선천에 그린 것은 이것은 바로 일세 한 해의 운행으로서 말을 한 것이니 일단은 아까 쭉 돌아가는 것 선천에 64개가 쭉 돌아가는 것도 한 해의 그죠? 한 해의 그 운행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니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크게 하여서 더 크게 하여서 고금의 12만 9,600년도 또한 그죠? 또한 저 권자요 저 범위이고 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말권자니까 저 범위이고 다만 이 범위이고 12만 9,600이라고 하는 것이 소강절 선생이 이제 그 주역 황극경세를 연구하시고 난 뒤에 자 이제 지구란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어서 성장기를 거치고 이제 휴지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게 곱하기 3세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12만 9,600이면은 몇만 368 하나 올라 39 27 28 32 6 8 31은 3 38만 얼마인가요? 뭐 하여튼 38만 내가 뭐 계산이 잘못됐나? 이렇게 3세 3세 이렇게 해서 천하를 그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휴지기 때
그 다음에 생장기 때, 성장기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방식인데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 일세를 바로 이제 한 30년으로 보는 거죠. 자, 일세를 30년으로, 그 세자 자체가 30년이잖아요. 그죠? 일세 30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더 크게 확대한다. 1년이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확대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 개념으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일세는 30년이고, 그죠? 30년이니까 그 하루에 12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년에다가 12대를 곱해서 바로 운이라고 하는 건 360운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가 30일씩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30일 곱한 거를 회락을 해서 1800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세라고 하는 것 다시 1년에 12달이 있으니까 1800년에다 곱하기 12달 해서 129,600년이라고 하는, 좀 더 넓히면은 129,600년이라고 하는 것도 이 속에도 저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아까 이제 64개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위 12시죠. 좀 작게 하여서 하루 12대도 역시 시 저 권자니, 역시 저 범위이니 도종, 그 다음에 지뢰 복괴죠. 저 모두 저 복괴를 따라서 상추 기거라, 다 위로에서 미루어서 올라가는 것이라, 미루어서 다 일어나서 가는 것이라. 또 월 얹으면 또 2월, 월로서 말한다면, 자, 곤괴로부터 진괴에 이르는 것은, 곤괴로부터 진괴다 그러면은 음력 10월에서부터 11월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림 안 그려도 되죠. 이제 그림 안 그려도 진괴인데, 바로 월이 시생하는, 그죠? 진괴는 곤괴로부터 진괴라고 하는, 아까 이건 월이 아니라 지금 달 개념으로 표현, 달, 어차피 달이니까. 그러면은 곤괴로부터 진괴라라고 하는 것은, 자, 다시 이거 지우고, 했으니까 지우고, 곤괴로부터 시작해서 진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이 되는 거죠. 깜깜한 밤이 돼서 이제 겨우 하나가 이렇게 나왔더라 그러면 조금 나온 거니까, 이게 대체로 뭐냐면 한 달로 표현하면 초 3일, 음력 초 3일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천자문 공부할 때, 시작할 때 뭐냐면 늘 밤하늘 좀 보라 그러셨습니다. 밤하늘 잘 보면서 저녁 때 달이 어떻게 뜨는지 쭉 보라 그랬는데, 지금 달 모양 보면 오늘이 음력 몇 월 며칠이다 판가름 되나요? 되면 공부 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달력 없어도 되죠. 저 무인도 가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아무도 없고 모든 문명을 다 잊어버렸을 때 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하루로 보냐면, 그래서 처음 시생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기까지 뭐냐면 달로 한 달 개념으로 보면 3일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3일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초 3일 하면은, 그래서 음력, 달이 지금 조금 눈썹달 보인다 그러면 초 3일 정도가 되는 거죠. 초 이틀 3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태즉 태 정도에 이른다 그러면은, 자, 곤괴로부터 여기 좀 육교 하면은 좀 골치 아프겠네. 태다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온 것인데, 지천 태괴, 태까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지혜 태면 달이 어떻게 되냐, 상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현이 되는데, 상현이다 그러면 반달입니다. 반달인데 그것이 초 8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데 대략 5일 이렇게 해서 지금 8일 정도 반달 상현 5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건까지 해서 이제 완벽하게 다 꽉, 자, 이거 지금 선천도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기에서 아까 지뢰 복했는데, 실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가는 깜깜한 밤에서 지금 달빛이 조금 있는 거 초 3일, 그 다음에 태까지 가면은 여기 지금 테라 표현했나요? 반달 정도가 되고, 여기까지 하면은 얼마? 온달 이렇게 되겠죠. 쫙 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 되는 데까지는 얼마가 되면 7일 정도가 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는 3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8일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15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게 3, 5, 7로 늘어나고 3, 5, 7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건까지 가면은 달이 망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달도 이렇게 어쨌든 달도 동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다시
손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달이 이질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아까 3 되니까 며칠? 18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간께까지 가서 반달, 이게 이질어지는 반달이 되는 거니까 저기가 하연이 되겠죠. 하연이 되면은 거기다가 얼마 더 넣으면 돼요? 아까 18일에다가 7일. 7일 더하니까 얼마? 23일 정도가 되는 거죠. 아니, 맞나요? 아, 3일 하니까 되고 5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18일에다가 5일 더하면은 23일이 반달. 23일에다가 다시 7일 더하면 완전히 다시 거의 지는 눈썹달 이렇게 되는 거죠. 3, 5, 7로 늘어나고 3, 5, 7로 줄어들고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그래서 건에 이르기까지 월지망은 15일이 되고 손에 이르면 월지 시휴. 비로소 이제 이질어지는 바로 18일인데 원래 휴라고 할 때도 글자가 있다 그랬죠. 범호자라고 하는 것은 서방 7태에다가 휴 그러면은 2꾀가 되니까 후방 8 해가지고서는 15일 그죠? 15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이질어지기 시작한다 이 뜻입니다. 그 이질어지기 시작한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때가 대략 한 18일 정도 되면 아 확실하게 이질어졌다. 왜냐면 우리가 보름달 보고 그 다음날 보면 달이 더 찬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느낌이죠. 그죠? 그 다음날 가도 그렇고 한 대략 18일 가면 확실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 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름 뒤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율 18일이고 그 다음에 간에 이르면은 지금 달이 하연 달로서 5일 더하니까 23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곤에 이르면 바로 월지회 바로 완전히 달이 깜깜해지는 그 몸이 바로 30일이라는 거죠. 회라고 할 때 회자도 글자가 뭐라 그랬나요? 일에다가 매양 매자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은 글자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쓴다 그랬죠. 달이 깜깜한데 깜깜한 달을 무슨 수로 표현해요, 그죠?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달이 깜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낮에 해하고 같이 해가 뜬다라는 거죠. 해하고 같이 뜨니까 달빛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이 30일이라 또 하루로 표현하자면은 그죠. 일일엔 또 역시 일일의 운행이 있고 일세에는 또 일세의 운행이 있으니 대의천지 종시면 역시 크게 하여서 천지의 종시와 그다음 종시와 소위 인물지 생사와 또 작게 하면 사람의 그 생사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매몰되는 거죠. 소위 인물지 생사.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전 봐줄게. 너 언제쯤 죽겠구나. 너 언제쯤 출세하겠구나. 이거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이 고금지 세 변이. 자, 멀리로는 고금의 그 세상의 변화도 불레오 차하니 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 이것 바깥하지 아니하니 지시일개 영어 소식지이라 다만 이것은 다 하나의 다 뭉뚱그려 표현한 보다 그냥 영어 소식의 이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납가법 이런 게 나오면 참 낙가법에 이를테면 낙가법 같은 경우도 건납 신생하고 곤납 을규하고 이납 기하고 감납 무하고 손납 신하고 진납 경하고 태납 정하고 간납 병도 역시 차라. 이거 잘하시는 분 있나요? 낙가법? 원리만 제가 저는 원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원리하고 이 개개인 운에다가 뭐 이것저것 대비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간이 낙갑이니까 천간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천간은 이쪽을 양으로 하고 이쪽을 음으로 할게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럼 편해요. 을, 병, 정, 그 다음에 무, 기, 경, 신, 그 다음에 인, 개 이렇게 되겠죠. 원리만 설명드립니다. 그럼 양을 대표하는 게 누구예요? 하늘이죠. 건이죠. 땅을 대표하는 게 누구예요? 곤이 되는 거죠. 그죠? 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에다가 갑을 드리고 곤에다가 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은 양이 이렇게 해서 양은 어떻게 자라요? 이렇게 올라가서 자라는 거죠. 이렇게 자라는 거죠. 이렇게 자라고 오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양꾀.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 다 이렇게 했다 써먹으라. 무조건 외우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자, 장남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가 진꾀가 되고
그 다음에 소남은, 중남은 이렇게 되고, 소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양이 지금, 갑에서부터 양이 병, 무, 이렇게 하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이라고 하는 건 양이, 그죠? 가장 근본은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은 펼쳐지는 거, 땅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갑에서 병이다 그러면 양이 조금 자란 거죠. 그죠? 조금 자라니까 얘 셋 가운데 누구를 대표하면 되겠어요? 소남 쓰면 되겠죠. 그죠? 소남에다 그래서 병 요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는 자 바로 장녀, 그 다음에 중녀, 소녀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중녀 조금 자란 거죠. 음이 조금 자랐으니까 병 정리해서 여기서 조금 자란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돼요? 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에다가 납정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에다가 납병 거기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병 다음에 그 다음에 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란 게 요만큼이죠. 감괴가 됩니다. 그래서 감괴에다 납무하고 그 다음에 이괴에다가 납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괴에다가 납경하고 그 다음에 풍괴에다가 납신이라 했고 하나 남죠. 남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다시 건곤. 그래서 건에다가 그래서 이제 건에다가 갑임, 그죠? 납갑임, 을에다가 을규. 이렇게 하면 딱 맞죠? 요 이치로 해서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뭐 갖다 써먹는 사람들이 뭐 어쨌든 논리는 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유학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나갈 일은 아니니까요. 그 밑에는 옥재호씨 설명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선천지 도 이후에 그죠? 이게 먼저 이제 이 선천의 도가 있은 이후로부터 이겁니다. 선천의 이 도가 있은 이후로부터 납갑법, 납갑의 법 같은 것은 도가의 수양법이거나 그죠? 저 납갑이 있는 저 도가들이 자기 그 수양법으로 이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아래로는 그냥 그나마 조금 낫다는 도가로부터 그걸 해서 아래로는 화주림에 이르기까지 화주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대표적인 주역의 그저 그 오행의 이치 따져가지고서는 뭐 개인의 뭐 길흉 길흉 같은 걸 두루두루 점치는 점이 바로 화주림입니다. 그런 화주림에 이르기까지의 점서 등등의 글들은 바로 막불자 선천도 하니 다 선천의 도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에 그래서 주역 좀 한다는 사람들이 야 선천에도 복희지만 있지 문왕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른바 점만 알고 주역이라는 것이 제왕학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천도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소위 천지 만물지리 진어 기 중자시하라. 그래서 이른바 천지 만물의 이치라는 것이 다 그 중에 있지 않는 것이 다 그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역이라고 하는 글자의 풀이입니다. 역은 훈, 변, 역하고 그죠? 역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변역이라 이겁니다. 여기 앞에 우리가 대강 한 번을 보았지만 역은 변역이요. 그죠? 끊임없이 계속 변하는 것. 변역이요. 그 다음에 스스로도 변하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로 사귀는 가운데 변화되는 거죠. 교역이라 그랬습니다. 변역이 되고 그 다음에 교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견역이 되고 교역이 되는 것은 시박역지의니. 다시 말해서 역을 아주 넓힌 뜻이니,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바뀌고 서로 만나가면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박역이라 그죠? 역을 그 넓힌 뜻이니 관 선천도컨대 그죠? 이른바 저 선천의 도를 보건대 변가견이라 문득 가히 볼 수 있느니라. 이를테면 동쪽의 일획이 그죠? 동쪽의 동쪽가, 동변이니까 동쪽가에 한 획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문득 서쪽 변과 대대하여서
일획의 양이 있으니 개 동일별은 자 동쪽의 한 변은 본 개시 양이요. 그죠? 동쪽이라고 하는 한 변 맨 아래쪽은 기본적으로 다 양이 되는 거죠. 서쪽의 한 변은 본 개시 음이니 그죠? 그 기본이 뿌리가 가장 다 음이니 동변 음획은 동쪽 변에서 음획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 본계 시자 서변 렌이 다 서쪽 변에서부터 저 음에서부터 온 것이니 다시 말해서 이쪽은 양이라지만은 실은 아직 음 기운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점차 양이 많아지는 거죠. 이쪽이 음이라지만은 실은 이렇게 해가 지나가는데 금방 깜빡하고 전부 다 깜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양 기운이 남아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태극도를 그릴 때 반절로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양이 음이 늘어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그랬죠. 모든 생명도 이렇다 그랬죠. 모든 생명이라는 것도 자 이렇게 뭐 음량이 교합해가지고 탁 어떤 물건이 하나 탁 나온다. 이건 소위 기계적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미래 영화들에 뭐예요? 사람을 탁 놓고 기계에서 사람이 이만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이른바 천지만물의 영어 소장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하나 배양 기간을 거쳐가 물론 이제 걔네들은 배양시킨다지. 그리고 오늘은 이 인간이 그냥 다 큰 인간이 거기서 하나 나와요. 그러나 모든 생명체라는 건 서서히 커가는 거죠. 서서히 커가고 그다음에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고 도이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디냐? 그래서 서쪽 변이라고 다 애초에 저 서쪽 변에서부터 온 것이고 서쪽 변의 양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다 어떻게나 동쪽 변에서 온 것이라 그죠? 음양의 영어 소식이 이치라라는 거죠. 천풍국계라고 하는 것은 다 지금 방향으로 표현하자면은 약간 서쪽으로 기울어진 거죠. 약간 왜냐면 음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죠? 실은 뭐 동서에 딱 중가운데는 것인데 그래서 동변 오획지 양이 과래하니 그죠? 그래서 동변의 오획의 양이 지나쳐서 지금 그 다음에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지뢰복계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자방의 그 가장 중심이 되지만은 조금 음양의 그 동서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살짝 동쪽으로 치우친 것은 바로 서변 오획음이 과래니 자 서쪽 변에 그 음의 오획 그죠? 음의 오획에 지나쳐서 온 것이니 오획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서 다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니 온 것이니 호상 박역지 성이라 그죠? 서로 간에 넓게 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기에 변함이라고 하는 것은 수다반이나 그죠? 모름지기 다반 사이지만은 여기에 변하면 우리 그저 대부분 다반인데 연이나 차시 제1변이라 맨 아래쪽은 이거 다 먼저 제1변이라 또 양 중에 음이 있고 음 중에 양이 있으니 양변이 교역하여서 각각 상대하니 실은 차왕필에 그죠? 이것이 가면은 저것이 오는 것만이 아니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면 저것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다만 그 상이 또 이와 같으니라. 연이나 성인이 당초에 불임지 사량이니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니 이럴 것이라서 생각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개의 음획과 한 개의 양획을 그어서 매번 개개가 문득문득 그 두 개씩 해서 생겨 나오는 것이라 일생이법의 원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취일계 양상하여 그래서 저 한 개의 양 위에 나가서 또 한 개의 양과 한 개의 음이 생겨나고 취일개의 음 위에 저 한 개의 음 위에 나가서 또 한 개의 음과 한 개의 양이 생겨나니 일생이법의 원리죠. 관지 거면 그래서 이러한 곳을 관통하여서 나아간다면은 관이다 그러면 이걸 통과해서 관할이다 이런 개념일까요? 이것을 쭉 관할하여서 나아간다면은 자 1위 2호 2위 4위 4위 8위 4위 16위 16위 30위 32 64가 되며 그리고 나서 이미 다 이루어지면은 변여 차제 정돈하니 문득 이같이
딱 그림으로 해서 정돈되게 그릴 수가 있으니 계시 천지 본연의 묘함이 다 이것은 천지의 본연한 신묘함이 원래부터 그죠? 원래부터 이와 같은데 다만 다 그런 것인 다만 자 이러한 이치를 잘 파악한 성인의 손을 빌려서 그죠? 약하 대략 성인의 손을 빌려서 획출내라 바로 획이 나온 것이라. 자, 이 성인의 손을 빌렸다라고 하는 말 또 어디서나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도 그 누구의 정인지가 해례본을 쭉 쓰면서 세종임금에 대해서 그죠? 야 이런 것이 본래 자연한 이치가 있는데 아 성인의 손을 빌려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죠. 앞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은 여기 그 주역 그 앞에 해석한 내용에서 전부 다 따서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문장들이 전부 다 그 내용들입니다. 자, 묻기를 선천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자연한 상수가 그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 있고 또 그다음에 복희 씨가 당초에 그러한 것을 알고 했습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 불견특 여하라. 아 또한 어찌 그죠? 어떻게 그것을 얻어 보았겠는가? 이렇게 얻어 보았겠는가? 다만 횡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횡도라는 것은 현저지 이를 지자 밑저라는 것도 되고요. 그라고 할 땐 저 획이 그 다음에 비교할 교자가 되는 그 교자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득 저 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저 획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그래서 비교되어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 이래 비교함이 있고 그 다음에 원도라고 하는 것은 변시, 취, 저, 중간, 요, 주, 양이 하니 그리고 문득 저 가운데에서 저 가운데 요라고 하는 것 저 중간쯤에 가운데가 아니라 중간에서 바로 꺾여져서 또한 역시 두 개의 양절 두 개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중간이면 여기서도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서도 또 이쪽 저쪽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이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고 끝점이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이제 양과 음으로 나눠지고 이런 뜻으로 두 개로 이렇게 잘라지는 것이니 또 임지 전래지 시기로 기호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아서 쭉 이름에 그죠 돌아서 이렇게 해서 가서 돌아서 이르면 그냥 문득 양이 되는 거죠. 기니까 양이 되고 여기서 돌으면 또 무조건 뭐가 돼요? 음이 되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돌면은 전래 기요 그 다음에 시기요 그 다음에 임지 전거지 시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쪽으로 또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가면은 가서 이르는 곳이 바로 음이 되니 유차 조작이요. 약간의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작함은 있지만은 어떻게 되냐 불심 그죠 조작이나 그 다음에 불심 의타 원초 획절아 그러나 심이 저 본래부터 획이 나오는 것에 그죠 이렇게 심하게 그죠 저것이라니까 조작이죠. 저 심하게 의탁하지 않고 원초 획지라 원래부터 획이 그렇게 해서 이르게 된 것이라 복희 씨가 당초에 또한 야는 뭐 또한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야 지견 태극하면에 복희 씨가 또한 저 다만 태극의 아랫면에 육의 음량이라 그죠 저 음량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변지득 일생 입법하고 그래서 문득 하나에서 둘을 낳고 둘 또한 넷을 낳고 넷 또한 여덟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 임지 추구하여 그래서 이렇듯 저것을 그저 쭉 미루어서 따라가서 바로 성저물사요. 그래서 저 물건의 사물을 바로 만들어 이룬 것이고 불각성내의 각 여차 제정이라. 그래서 와서 그죠 와서 이루어짐에 도리어 이렇게 정돈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 미처 깨닫지 아니한 것이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됐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섭영경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물었을 때 그 물음에 답하여 말하기를 선천의 설은 차수 선장 64개 하여 이에 모름지기 먼저 64개에 나아가서 작일횡 도즉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횡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은 바로 진손 복구가 그죠? 진꾀와 손꾀와 복꾀와 구꾀가 정이 중간에 있으니 64개 돌에서 쭉 보면 그죠? 이렇게 지뢰 복귀하고 이거는 이쪽에 있고 진꾀하고 이쪽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 개념으로 지금 표현했겠죠? 그 중간 아니야 진꾀다 그러면 진꾀 손꾀니까 중간이다 그러면 진꾀 복꾀는 여기가 되고 복꾀는 여기가 되고 진꾀 여기죠. 요거는 지금 소성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손꾀다 그러면 이쪽 진꾀 아까 뭐였죠? 국깨 64개로 표현하자면 천풍국깨가 또 지워버려. 천풍국깨가 위에 있고 지뢰복깨가 아래에 있고 그 옆으로 뭐냐면은 우레깨가 쭉 연결되고 그 다음에 손깨가 쭉 연결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대체로 그 중가운데 있다. 64개 가운데 중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이 그 중간에 있으니 선자 진복이 각행하여 그래서 먼저 지뢰복깨와 진꾀와 복깨로부터 하여서 도리어 이렇게 감에 이지역 건하고 그래서 저 양이단 건꾀 이르고 그리고 다시 또 이에 저 손꾀와 그 다음에 국꾀로부터 하여서 순행하여서 이지역 곤하니 그래서 곤꾀까지 이르니 변성원도 그래서 문득 그래서 원도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 춘하추동 그 다음에 회명현망 아니 회삭현망 그 다음에 주야 혼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순서대로 있는 것이니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금음 그 다음에 초하루 그 다음에 그 뭐예요 반달, 보름달 그 다음에 낮, 밤, 어두움, 아침 뭐 이런 등등이 다 순서대로 다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작도의 대지야라 저 그림을 그린 큰 그저 가리킴이라. 또한 좌방 192호요. 좌방으로 가면은 그저 384호 가운데 192호가 있는 것이니 본계 양이나 그죠? 이건 본래 다 양변에 있으니까 양이요. 그 다음에 우방 양이요. 그 다음에 우방의 192호도 본래 다 음이지만은 대의 대망으로 서로 간에 마주 대하는 것으로서 교상 박역이 성이라 서로 간에 사귀면서 서로 간에 그저 넓혀서 바꾸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차도는 약부 중기하고 이 그림은 저 가운데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양단이 그 양 끝으로 서로 간에 향하면서 다만 종두 저 머리를 따라서 지미 꼬리에 이르기까지 차 등류가 개 불가 통야라 이러한 등류는 다 가히 그저 통하지는 않는 것이라. 그래 이렇게까지 다 이러한 등류라 이건 무슨 소리냐 잠깐만 다시 한번 새겨서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용차의 추지면 자 시험적으로 이러한 뜻을 미루어 본다면은 당자 견등예니라 그죠? 마땅히 스스로가 이걸 얻어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복희의 본도이지 비소강절 자작이라 이건 소강절이 스스로가 지은 것은 아니니라. 자, 자연적으로 복희 왜냐하면 복희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자작이라. 그리고 또 무언어나 그리고 비록 그 복희씨 때는 이거는 말이나 그러니까 언어로서 지금 표상한 것이 없다. 언어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전해지는 것은 없지만은 소획에 그 속에 해당되는 것에 그 속에는 이미 포함한 것에는 그 넓음이 있으니 그 심이 넓으니 이제 금역 중에 한자 한 뜻이라도 무불 자유기 중출자라 그죠? 그 속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흘러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다 역.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천자문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우리 그 뭐야 이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도에 의거해서 나왔기 때문에 뜻글자의 이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도를 모르면은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더라. 그래서 뜻글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파자하고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역의 괴상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괴상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기 설문의자를 보거나 뭐 이렇게 의문서를 볼 때 거기에 부족한 점들을 채워서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 이 부분들은 조금 잘못 설명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간해 낼 수 있다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묻기를 선천도와 태극도가 같지 아니한 것은 여하 있고 어째서입니까? 그랬더니 왈 중간허자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것은 변시 태극이요 문득 태극이고 타도의 설 다른 그 그림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은 다 중기하니 그저 다 가운데로부터 나온 것이니 금불합 방도체 중간색하여 각 대취 출방 외라 그죠? 외나 지금 저 방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가 막혀서 그죠? 네모 가운데가 딱 막혀서 도리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합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타 양변 생자는 저 양변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즉시 음근 양이요 음은 양에다 뿌리하고 양은 음에다 뿌리하니 아까 나오는 방도를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니 저 각각은 유대라 대대함이 있느니라 대대함이 있어서 종중출자 그다음 그래서 저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것은 대대함이 없는 것이라. 아까 저 양변 바깥에 있는 것은 대대함이 있고 가운데 딱은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태극 개념이니까 대대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묻기를 선천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여하 이출 방도 제하오 그랬네요. 어찌해서 저 방도의 에서 나와서 방도 아래로 이 아래 개념인가요? 방도로부터 나와서 이동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방도를 아래에다가 방도 아래로부터 뭐라고 표현했는가? 선천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해서 저 방도의 아래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동해서 아까 방도가 안에다 두고 아까 그 원도를 바깥에다 두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주자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방도는 주자가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주자가 그건 내가 그냥 시모 도출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냥 도출한 것이라 이렇게 모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자가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임천오시면 간략해 본다면 희왕 복희씨가 되는 거죠. 희왕이 처음으로 시획 8궤하고 인이 중지 그죠? 인하에서 거듭하였으니 이건 공자의 말씀이죠. 하였으니 다만 방도라고 하는 두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이거에 대한 쓰지는 않았다. 그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후세 성인이 인이 작하여서 이걸 인하여서 지었고 인하여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연산역과 귀장역과 주역을 지으셨고 지으셨으나 수일본이니 모름지기 한 근본이니 제희왕지도 그 다음에 저 희왕의 그죠 복희씨의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기취용 취하여 쓰이고 또 각각이 쓰이지만은 또 각각이 또 같지 않음이 또 있느니라. 같지 아니하니 삼역에 이 삼역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은나라역, 하나라역, 은나라역 주역 이거죠. 이거는 이미 다 그 중에서 그 두 가지는 기망, 기이하고 그죠. 두 가지는 이미 다 없어졌고 주역만이 독존하니 홀로 있으니 세유들이 송습, 지유, 주역이니 저 세상에 저 유자들이 그것을 외우고 익히면서 주역만이 있는 것을 알 뿐이니 희왕의 궤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거의 없어졌고 혹 전하더라도
받아서 전수하더라도 혹 전수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율락어 방기하니 어디로 빠졌냐 저 방술가들 이런 말해서 점치거나 뭐 그냥 음양 오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런 방술가 아까 얘기했던 뭐 화주림이나 이런들 그런 그 방기가들 방술가들에게 빠져버렸으니 수기설기현어 개사설괴의 설계하여 그래서 빠져버렸으니 모름지기 그 설명은 저 공자가 쓰신 개사전과 설계전에 다 갖추어져 나타나서 읽는 사람들 나타나져 있는데도 독자 막지 찰려라 읽는 사람들이 이것을 살피지 아니했느니라. 그래 살피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전부다가 주역을 지금 뭐냐면 어디 이상하게 점수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쭉 쓰니까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지내오다가 비로소 누구를 만나서 소자에 이르러서 지득이 발휘치하니 소자에 이르러서 비로소 공자가 쓰신 그 깊은 뜻을 얻어서 이것을 발표하였으니 발휘되었으니 어시의 인내 지우 희왕지 역하고 이에 사람들은 바로 이게 복희씨의 여기 있음을 알고 그 다음에 부지어 연류이 미라가 그죠. 그 다음에 저 근원이 되는 것에 이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미기원 그 근원에 대해서 혼미했지만은 그래서 마침내 소자를 만나 가지고 궐공대의니라 그래서 그 공이 크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치를 따져가면서 매우 과학적이고 그죠? 매우 그 치밀한 역이라고 하는 것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를 다 담아내고 바로 인사의 문제까지 담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강절에 의해서 비로소 제대로 공자의 말씀도 평가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가려면 2시까지 해야 되겠네. 열심히 아침에 와서 글을 하더니 지금 요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왕팔계 차서지 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문왕팔계 차서지 도라고 얼른 이것만 대략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그냥 원문 읽을게요. 자 이것이 지금 요렇게 지금 옮겨가는 것인데 처음에 일건천 이태태 삼리와 사진내 양이 다 하고 다시 음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하는 것이 후천팔계에서는 일감 이곤 그 다음에 삼진 그 다음에 사손 가운데 오중 그 다음에 육건 칠태 팔간 구리라고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점서 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 이 의미를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복희씨의 역만 있지 문왕의 역은 뭐 중국의 것이고 심지어는 복희씨는 우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했지만 이미 천지자연의 체가 이렇게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천지자연의 이치를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서 물론 인사적인 것도 이게 포함되는 거죠. 그러던 것을 자 인사적으로 이것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것을 이 바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여러 이제 학자들의 설명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우리 그 주역에서 우리나라 그 야산 이달 선생님이 표현한 건괴 그 구호변더라라고 하면서 실은 건괴 문헌전 제2절 구호효에 나오는 바로 이 내용에 의거해서 이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자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그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바로 이 내용이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보여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송나라 때 학자들 거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저기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자의 64개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주자만의 이제 학설인데요. 그거 좀 보고 해서 다음 시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실래요?